안녕하셈. 안녕하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게 쌤. 이번 시간에는 저학고압 특고압에서 배선 설비 공사 중에서 전선 보호 공사 하고 있고, 이 중에서 금속관 공사와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를 한꺼번에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전체 맵이었죠. 지금 다시 하고 있는 부분 확인해 주세요. 전선 보호 공사에서 전선관 시스템에서 현재 여기 금속관과 금속재 가요전선관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금속관 공사입니다. 금속관 공사는 자, 여기 나와 있지만 절연전선을 건물 내부에 시공할 때 열, 분진 등의 이유로 어떤 합성수지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또는 실내 깔끔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이 금속관 공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금속관 공사 이렇게 하면 여기 금속관 안에 이제 전선이 들어가서 시설이 되어 있겠죠. 장점은 어떤 앞에서 했던 합성수지관보다는 충격이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다소 비싸면서 단단하기 때문에 시공이 좀 까다로울 수 있겠죠. 자, 이 시험에 나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금속관 공사는 금속관의 종류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강제 전선관이라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 전선관에서 이 강은 무엇이냐 봤더니 강철을 의미합니다. 강철, 스틸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강제 전선관도 원래는 규정에 의하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후강 전선관과 박강 전선관, 그리고 나사 없는 전선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일단 시험에 나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1번 후강 전선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후라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후는 우리 한자로 접근을 하면 두텁다, 두터울, 후라고 해서 두터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강 전선관 하면 두께가 두꺼운 것이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표기해 놨지만 이런 모습을 이제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를 체크를 해보면 관 안찌름의 크기에 가까운 짝수로 규격을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 안찌름의 가까운 짝수다, 이렇게 해서 안쪽 짝수 이렇게 이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열종이 있어요. 이 열종이 있다는 것도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스타트는 16입니다 16서부터 해서 플러스 6, 또 플러스 6,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요 열종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 16부터 출발한다는 것부터 봐주시면 우리 문제에서 이 규격을 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강제전선간의 표준 길이는 3.6으로 되어 있으니 요것도 한번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소 얇은 박강전선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박에 주목을 해보면 이 박은 얇다, 얇은 박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얇다, 그래서 두께가 얇은 전선관이고요. 역시 그림은 요거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외워줘야 될 것이 밭갓이죠. 박이니까 바깥으로 연결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지름의 홀수입니다. 이것은 홀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7종이 있고요. 스타트는 이번에는 19부터입니다. 역시 플러스 6, 플러스 6, 그 뒤로는 플러스 8, 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19부터 초반 부분은 좀 규격을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금속관 공사의 장점을 물어봤습니다. 강도 좋겠죠? 합성수지관에 비해 내식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내식성은 이제 그 부식을 견디는 그런 성질인데, 합성수지관이 좋았죠?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후강전선관. 자, 두꺼운 전선관이 나왔네요. 자, 이것의 호칭은요, 안쪽이었죠?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였습니다. 핵심은 안찌름 짝수. 그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짠 하고 우리 앞에서 했던 지금 이 부분이 출제가 된 것이죠. 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후강전선간의 관호칭은요, 무엇이죠? 안찌름이었죠. 안찌름의 짝수죠. 짝수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똑같이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강전선간의 종류는 몇 종인가? 정답은 3번 10종이었죠. 짠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지금 나온 것이냐면 이 부분이죠. 자, 16부터 해서 총 10종이더라. 그래서 정답은 10종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금속과 전선관에서 후광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거를 물어봤어요. 후광전선관은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였죠. 자, 짝수에 주목을 하시면 자, 스타트는 16이었습니다. 16, 그 다음에 6 더해가지고 22, 그 다음 6 더해서 28, 그 다음은 8 더했었죠. 그래서 36, 그 다음은 다시 플러스 6이 더해져서 42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댕댕댕 가가지고 104까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정답이 아닌 것은 여기서 4번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부를 좀 외워주시고요.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6, 22, 28, 36, 42 해서 쭉쭉쭉 해서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52가 아니라 54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각전선관입니다. 얇은 거. 자, 이것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바깥입니다. 바깥지름이고요. 가까운 이번엔 홀수였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현재 이 부분이 출제된 것이죠. 이 부분이 출제된 것이니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강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박각은 바깥지름이었죠. 바깥지름의 홀수였습니다. 자, 스타트는 뭐였냐면 19였죠. 홀수니까 19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플러스 6이었어요. 먼저 25, 그 다음 플러스 6, 31, 그 다음 플러스 8, 39 이런 식으로 쫑쫑쫑 가서 총 7종이었었죠. 어디까지 하면은 75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9 맞고요. 자, 27이 아니라 25가 돼야겠죠.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다면, 자, 요 내용이 머릿속에 떠올라야겠죠. 현재 요 부분이 출제가 되었네요. 19부터 해서 요 규격을 물어볼 수가 있더라. 자, 금속전선간의 호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박강, 후강 모두 아니죠. 자, 박강은 바깥이죠. 아닙니다. 박강은 바깥이고요. 후강은 안찌름. 이건 맞죠. 맞습니다. 아닙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금속전선관의 일본의 표준 규격은 얼마냐 봤더니 정답은 3.6m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가 출제된 것이냐면 요것이 이제 출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금속관공사의 시설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 합성수지관 할 때 우리가 봤는데 거의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잘 한번 눈여겨보실 텐데, 자, 체크를 하시면 절연전선을 쓰시고요. 옥외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옥외용은 바깥에서 해야죠. 이것은 이제 옥내 배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연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음의 것은 단선 사용이 가능하다. 가닥이 하나 있는 것인데 하나가 있으면 어떻다 그랬죠? 단선은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냐면 10까지였죠. 10을 넘어가 버리면 연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10을 한번 기준이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역시 이 금속관 안에는 접속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자, 요런 금속선 안에 전선을 접속을 해버리면 우리가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겠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금속관과 부속품 관련해서 두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의 두께에 대한 내용인데요. 콘크리트의 매설하는 경우에는 또 1.2mm 이상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체크해 주시고요. 그 밑에 것은 한번 쓱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금속관공사에서 저압 옥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 옥 외에는 아니었죠. 옥에는 바깥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다. 자, 금속관 공사를 콘크리트에 매설할 때는 두께가 얼마야 되냐라고 했으면 1.2mm였죠. 그래서 요 두께 한번 체크를 꼭 하고 가실게요. 자, 다음 금속관 공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콘크리트 매입하면 1이 아니라 1.2mm 이상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아닙니다. 정답 1번 바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관 및 부속품을 시설할 때 유의할 점인데요. 첫 번째,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이 관의 굵기의 몇이냐면요. 이거 체크해 주세요.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대략 숫자로 이제 표기를 하면, 자, 1을 3으로 나누면 33.333 되죠. 대략 3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교재에 요거 체크해 주세요. 3분의 1
또는 33%를 넘지 않아야 된다. 자, 요 수치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속관을 조영제에 따라 시설할 경우에 혹시 몇 미터마다 지지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2m 이하입니다. 새드를 이용해서 보통 이제 실시하고 있고요. 옆에 그림을 한번 넣어봤어요. 자, 요렇게 그림 한번 이제 넣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말한장과 같이 생긴 새드를 이용해서 새들 이 금속관을 지지할 수 있고요. 요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 이하가 돼야 되더라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림을 떠올려서 쉽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관은 금속관이죠? 금속관이기 때문에 그 관 내부에 전선이 절연이 파괴가 되는 경우에는 누설전류가 생겨서 우리 사람이 만졌을 때 감전사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접지 공사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으니 같이 체크하고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부싱이라는 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부싱이 어떤 것이냐 이제 봤더니 자, 옆에 그림도 표현을 해봤어요. 자, 요렇게 종합적으로 해봤는데 자, 요것이 부싱이고 전선을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자, 조금 더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전선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부싱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 금속관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또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자, 그 대표적인 것들 이제 봐보면 여기 번호를 매겨볼 거예요. 자, 1번. 자, 새들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른쪽에 봤을 때 여기 써 있죠? 자, 이렇게 새들 해서 여기 1번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커플링 2번 되어 있죠? 커플링은 뭐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시고 커플링. 자, 커플링은 금속관 상호 접속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커플링 기억해 주시고 3번 부싱 우리 봤죠? 자, 여기 3번 부싱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로크너트입니다. 로크너트는 여기 4번 여기 이제 위치해 있고요. 자, 이 금속관을 박스 같은 곳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렛 박스가 있는데요. 자, 아울렛 박스 그리고 여기 스위치 박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울렛 박스는 자, 요쪽에 보시면 위치해 있는데 자, 5번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짠 하고 제가 사진을 갖고 와봤는데요. 네, 여기다 한번 올려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 아울렛 박스는 요런 박스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울렛 박스는 전등기구, 전멸기, 콘센트, 고정, 접속함 등으로 사용해서 사각이나 팔각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팔각 제품이 이제 되겠죠. 이런데 이제 전선이 들어가서 적절한 기구들이 시설이 될 것입니다. 본 김에 8번 스위치 박스도 같이 보고 가면 짠 하고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이쪽에 잠깐 놔볼게요. 그래서 이 스위치 박스는 이런 모양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 매익평 스위치 등을 고정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지워보고 저는 6번 노멀 밴드입니다. 자, 노멀 밴드는 자, 여기를 한번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6번 포기를 하고 자, 노멀 밴드는 어떤 배관의 직각 굴곡에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링 리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 리듀서는 금속관을 자, 요런 아울렛 박스에 로크아웃에 치부할 때 로크아웃에 이제 구멍이 관의 구멍보다 크다면은 로크너트만으로 이제 구종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럴 때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 전선을 금속관의 경우 전선의 피복 절연모를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이 몇 프로 이하가 되냐? 자, 몇 프로였냐면 3분의 1, 즉 33% 정도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짠 하고 앞에서 체크했던 이 부분이 생각이 나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출제가 된 것이다. 금속관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딱 보니까 자, 1번 어떤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죠. 후강은 짝수, 박강은 바깥지름의 홀수였죠. 맞습니다. 굵기가 다른 절연 전선을 동일관 내에 넣은 경우 관내 단면적이 48이 아니라 33%, 즉 3분의 1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아까 체크했던 거죠. 콘크리트 매입은 1.2mm 이상이어야 됐더라. 자, 금속관을 조형제에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는 새들 같은 것으로 지지를 하고요. 몇 미터 이하로 지지해야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2m였습니다. 짠 하고 요것이 생각나야겠죠. 현재 요것이 출제가
된 것입니다. 2m 이하다. 그래서 좀 나중에 한번 학습하시고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합성수지관은 1.5m였고 금속관은 2m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속관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뭘 체크해야 되죠? 4번을 보셔야겠죠? 접지 공사를 하지 않아 감전의 우려가 없다?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금속관이기 때문에 절연 전선, 내부의 전선의 절연이 파괴된다면 누설 전류가 흘러서 사람이 만졌을 때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접지 공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짠 하고 이쪽에서 이 부분이 현재 출제가 된 것이다. 자, 금속관 공사를 할 경우에 케이블 손상을 방지해주는 부품이에요. 정답은 부싱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저랑 체크한 이게 떠올라야겠죠? 요게 출제된 것이다. 금속관 공사에서 절연 부싱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절연 부싱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본다면 관 끝에서 전선의 인입, 교체 시 발생하는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금속관 공사에 사용되는 부품이 아닌 것은 자, 새들, 링뉴스, 로크너트 맞죠? 덕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떠올라야겠죠? 현재 금속관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덕트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관을 구부리는 경우에 대한 얘기가 혹시 아직 기출문제에 남아 있다면은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 요 내용을 넣어봤는데요. KC에서는 정확하게 이걸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혹시 나온다면 금속관의 경우 예전 규정에 의하면 6배 이상으로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왼쪽 이 부분을 확대하면 합성수지관 공사에도 했었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 가운데 자, 그리고 관이 이렇게 되었다 그랬죠? 이렇게 관이 있으면 이렇게 관에 두께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지금 표현한 것이고, 자, 관 안찌름은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스몰 d. 자, 그리고 관 바깥 찌름은 요부터 끝인 라지 d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한다면 요 그림에서는 요 파랑 색깔 요만큼이 스몰 d가 되겠고요. 요렇게 바깥쪽이 라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지 d는 관 바깥 찌름이 되겠죠. 자, 이쪽이 중심일 때 자, 요만큼이 R이라고 한다면 자, 이 R이 부분 안쪽의 반지름이라고 한다면 6배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R은 안지름의 6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기재 하나 나오고, 혹시 만일에 대비해서 자, 이 중심으로부터 자, 여기까지의 어떤 굽힘, 반지름 이런 거를 구해라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자, 외우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요만큼은 요 R에다가 자, 요 관의 절반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2분의 D였죠. 왜 그러냐? 자, 여기 D 요만큼의 절반이 요만큼이죠. 그럼 요만큼이기 때문에 2분의 D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굽힘, 반지름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아직 존재한다면 이것은 R에다가 더하기 2분의 D를 하면 되겠더라. 근데 R은 6D였으니까 6D 더하기 2분의 D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만일을 대비해서 가져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직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금속관일 때 몇 배 이상 굽혀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나온다면 6배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식을 혹시 묻는 경우에 굽힘 반지름을 혹시 묻는다면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랬죠. R은 6배 한 거에다가 전체에 반띵 한 거 더해준 거였죠. 1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요라는 말이 있죠. 자, 요 가요란 말은 휨입니다. 휨.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부릴 수 있다라는 뜻이어서 금속재로 된 가요전선관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우리 KC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제가 써놨듯이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어서 설비 장소에 어떤 굴곡이 많거나 금속관 공사는 시공이 어려운 경우에 어떤 전동비와 옥내 배선을 짧게 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배선 방법이다 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금속재인데 약간 구부릴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공사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재료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저기도 제가 써놨지만 2종이
1종보다는 내력 강도도 세고 절연 성능도 우수합니다. 가격이 좀 비싸고요. 자, 그래서 2종이 이것보다는 더 성능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KC에서 우리가 규정을 살펴보면 2종 가요 전선과는 좀 규정이 좀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1종은 좀 까다롭게 이런 조건들이 이제 붙는데요. 이런 흐름으로 한번 뒤에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설 조건입니다. 자, 여기 이제 공통사항이었죠. 합성 수지관, 금속관. 요것도 이제 공통사항입니다. 뭐냐면 절연전선을 쓰고 옥 외용을 쓰지 않습니다. 저기는 옥내 배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옥외는 쓰지 않고요. 자, 연선을 쓰시고 단선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11대였죠. 네, 10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역시 관 안에서는요 접속점이 없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러시냐? 자, 이런데 중간에 전선이 접속되어 있다면은 이제 점검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시설 조건입니다. 가요 전선과는 2종을 쓰되 다음의 경우에는 1종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개된 장소,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읽으실 때, 자, 2종이 훨씬 더 안전성이 우수하다라고 했죠. 그럼 1종은 요런 범위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개된 장소,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그리고 우리 출제된 것들 중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사용전을 400V 초과인 경우에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1종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역시 밑에 보시면 1종은 2종보다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점검 불가능한 은폐 장소에 어떤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습기나 물기가 많은 곳이라면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요 보면서 이런 모습 떠올려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전동기가 되겠죠? 전동기라면은 자, 이런 곳에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한해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뒤쪽 체크를 마저 하면은 역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습기가 많다면 비닐 피복 가요전선관을 쓰고요. 혹시 지지정난 거리를 물어본다면 1m 이하마다로 일단 체크를 한번 하실게요. 자, 그리고 이쪽 가요전선관에서 사용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스플릿 커플링. 자, 이것은 가요전선관끼리 상호 접속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림은 요거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요전선관과 가요전선관을 상호 접속할 때 쓰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가요전선관과 금속관.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을 접속할 때는요,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쓰고 그림은 이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금속관과 가요전선관을 이런 식으로 연결할 때 쓰는 것은 이제 컨비네이션 커플링이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패치 변경, 모야 변경 등 전기 배선이 변경된 어떤 장소에서 쉽게 응할 수 있게 마련한 저압 옥내 배선 공사는요, 가요전선관이죠. 네, 구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금속재 가요전선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연선 사용이죠. 일반적으로 단선은 10 이하까지 쓸 수 있었고요. 접속점 없어야겠죠. 점검이 곤란합니다. 자,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재 가요전선을 사용하고요. 옥외용을 쓰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절연전선을 써야겠죠. 가요전선관 공사 방법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연선 사용 맞고요. 자, 400V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합니까? 아니죠. 400V 초과 전동기에서 가요성 필요로 하는 부분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닙니다. 자, 5기형 미니홈 절연전선을 제외한 절연전선 사용 맞고요. 접속점 없도록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금속재 가요전선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에는 1종 가요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좀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몇몇 조건들이 더 있어야겠죠. 400V 초과이면서 전동기 접속하는 부분으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돼야 될 겁니다. 접속점 없도록 해야 하고요. 5기용 비닐 절연전선 쓰지 않고 절연전선 써야 되고요. 습기 있는 곳은 비닐 피복 가요전선 써야 되고요. 맞죠?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재 가요전선관에서 혹시 새들 등으로 지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지지 정강 거리는 몇 미터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여러분들 1m 이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가요전선관끼리 상호 접속하려면 이것은 스플릿 커플링이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을 접속해요. 이것은 컨비네이션 커플링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아직 이런 구부리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역시 가볍게 넘기고 갈게요. 관한지름 6배 이상 체크해 두시고요. 혹시 이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얘기가 나왔다면 어떤 관을 시설하거나 제거가 자유로운 경우에는 3배 이상으로 감할 수가 있더라 해서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혹시 기출에 남아 있다면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는 항상 6배였습니다. 자, 지금 2종 가요전선관이고요. 제거하는 것이 좀 자유로운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3배로 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대비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선보호공사에서 전선관 시스템에서 금속관과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트렁킹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쭉쭉 공부하시면은 또 반복하면 쉽게 또 정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배선설비공사, 전선보호공사, 전선관 시스템 이렇게 2가지 알아봤고요. 자,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음. 고생했음.